문제의 근원, 발단은 시진핑 주석이 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과제, 그러니까 대만 통합을 달성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총리가 새로 바뀐 후에 일본의 의회에서 한 발언이 이거였어요.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서 무력 행사를 감행할 경우,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건 대만의 유사 사태는 존립 위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본의 해상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개입하겠다.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국을 계속 내세웠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신임 총리의 발언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대만과 일본의 섬이 정말 코앞에 되거든요. 그럼 중국과 일본은 정말 코앞에서 군사적인 경쟁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 참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일본 총리들은 역대 입으로 꺼내진 않았죠. 굳이. 왜냐하면 꺼내면 중국이 난리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일본 총리는 이 상황을 국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 두 가지 판단 때문에 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SNS에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외교적인 이 범주를 벗어나는 글을 올립니다. 아까 봤죠. 무슨 얘기였냐면 멋대로 쳐들어온 그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이거 일본 총리 목 뱅겠다는 거거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만 유사시가 일본 유사시라는 건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다. 어쨌든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상대국에 가 있는 외교 사절이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건 사실은 외교적인 어떤 예의나 절차에서 그래요. 상당히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세요. 그만큼 이 중국 본토가 일본 총리의 저 발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그냥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이제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해서 이제 직설적인 어떤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그 간접적인 어떤 표현 맞아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 돌려서 돌려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최선의 어떤 명예와 좀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는 건데 저 역시 뭐 외교에 대해서는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양국 그 외교부에서 교환을 했다는 건 이건 전쟁 직전이 아니면 사실 순간 북한인 줄 유 알았어요. 대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외교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어떤 화법입니까? 아, 이건 불가능하죠. 북한도 안 저런 것 같아. 예, 북한보다 더한 거죠. 외교관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걸 옹호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오가는 그런 말은 정말 수위가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놓고 보게 되면 중국 외교관들이 태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중국 외교관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말도 걸고 인사도 나누고 말을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쿠웨이트에 나와 보니까 중국 외교관들의 콧대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김부자 배지를 달고 공식 행사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 되면 북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쑥 다가왔었는데 이제는 못 본 척하고 쓴 오이보도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거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력이 좀 뭐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기들의 발언권도 높아지고 또 말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인 경우에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강경 대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분 나빠도 그치. 이걸 꼭 참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이 시진핑 이후에 외교 도선을 확 바꾸거든요. 이른바 전랑 외교라 그래서 상당히 제국주의적이고 오만한 태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국에서 욕먹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발언했던 이 사람 가가지고 승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도 또 경쟁적으로 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무리하게 세게, 더 나가도 세게. 본국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승진할 수 있는 경쟁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면 일본 쪽을 향한 수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토에다가 본토. 내가 얼마나 지금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쇼잉?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그다음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아하. 아니 근데 이 짭정은 씨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대만 나성이? 얘기 왜 나온 저기 거야? 앉아 대만 계셨어요. 얘기랑. 코이토 동무. 내내 안 그래도 요즘 그 진핑 형님께서 그 저 아래 있는 그 섬나라의 동무하고 신경전이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깬 이 남조선도 그렇고 우리 북조선도 그렇고 마치 그 햄버거 빵 사이에 패티같이 그 아니 그 뭐야 피클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언제 우리가 다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래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잘 알기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고급 정보들 오늘 한번 떠들어 제껴보라고. 이걸 엄청 신뢰하시네요. 믿을 건 믿습니다. 내 얘기 빼고. 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요. 이 전 세계 뜨거운 감자가 된 대만 문제. 사실 이제 일본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마찰의 그 지점이기도 했는데 지금 일본이 참전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게 이 상황 속 바로 우리의 최근접국 두 나라가 사실 이제 군사적 그 대결의 수위까지 지금 갈등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저희에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 어떤 오버해. 반응을 내고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랑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겨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통 외교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알력 같은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와 관계돼 가지고서 이 알력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어권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외교관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소언어권에 종사하는 그 외교관들 간에 이 갈등이 있는데 2012년 시진핑 등장 이후에 속칭 그 외교부의 실세를 장악한 게 바로 소언어권,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왕위가 외교부장이 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외교관들한테 왕위가 첫 번째 부임 인사를 할 때 강력하게 대응해라. 우리는 이제 나약한 중국이 아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의 외교적인 패턴이 나중에 전략 외교라는 그 단어로 이제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리고 거칠죠.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 행태에서 보던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중국이라면은 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좀 행동으로 좀 옮길 것 같거든요. 중국 정말로 지난 11월 14일이었죠. SNS에 일본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또 중국인의 놀이는 지금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일본 유학 자제하고 여행 자제하라.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가카이 총리의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이죠. 뭐 지금까지 이제 일본행의 항공편 절반 이상이 다 취소가 됐고 그다음에 취소 수수료를 다 면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지금 행동에 들어간 건 보여요. 와, 아니 사실 여행도 모자라서 이제 유학까지 못 가게 하는 건 원래 계획을 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중국 분들이.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순전히 따르나요? 그 이제 중국 안에서 이게 반일 정서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역사가 좀 깁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도 작년 들어서도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경 사진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경에 대학살되는 거를 사진관에서 찍은 그거를 마치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재밌어서 아니면은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서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제로 아마 그걸 동원을 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동원한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다 끌고 와서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하는 거 위험하다고. 사실 일본이 치안이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걸 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28일까지 모든 항공권 취소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상해주겠다. 그거 전혀 페널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다 민간 기업이 하는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제 기억이 또 떠오르는 게 아마 꽤 오래전이었죠. 그 중국과 일본이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대도시에서요. 일본 승용차를 타고 가는 중국인들을 길에서 세워서 자동차를 대로해서 다 부셔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어떤 양국 감정이 안 좋았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가는 것보다는 일본 관광객이 중국에 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어느 그런 시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위험한데 그 위험한 섬나라 가지 마시고 원산 갈마직으로 놀러 오라고.
저희도 뭐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본의 수산물 업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3년이죠. 이른바 그 오염수 또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방류했을 때 일본에서 그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게 한 2년간 유지가 되다가 올해 이제 풀렸다가 다시 이 문제로 다시 일본 해산물이 중국에서 수입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풀자마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관련 기업 172개사가 직격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의 보이콧이 진행 중인데 그러게. 앞서 영상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피스 주제가는 우리 코요태 김종민 씨가 아주 멋있게 불렀다면 김종민 씨가 부른 이 원피스 주제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그런데 원피스 원곡을 불렀던 일본 여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요. 아까 그거. 삥. 그리고 나서 마이크가 꺼져요. 아무 소리 마이크가 무음된 거예요. 그러더니 검정색 옷을 입은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 일본 여가수를 공연 중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콘서트를 노래를 부르는 중간에 공연을 막은 장면이 전 세계에 그것도 정치적인 거 가지고 왜 된 거죠. 그렇게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공연이 하루 전에 뭐 돌연 취소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전시회부터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영화까지도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짱구도 중국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짱구도 이제 출입 금지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가수가 노래를 마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노래 한 곡이 길어야 3분에서 4분인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서 그걸 끊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약간 삼국지적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든지 이런 거면 애착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 케이팝 문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뭐 문화를 막 수출하고 싶은데 자신들이 애착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 우습게 보지 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사실 중국 문화 자체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러면 이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이번에 중국의 반응 이건 뭐 대강 경고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칼을 갈다 못해 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날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일단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그 12월 13일이 난징 대학살 추모일이거든요. 제가 난징에 있었거든요 그때. 난징 대학살 추모 기념관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잡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봐도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일본인이냐 한국인이냐.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동지다. 일본인이다? 그게 나가래요. 여기 너희들이 왜 왔냐고.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요. 아, 그 정도. 옆에서 보는 제가 약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진짜 해코지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와, 덮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중국을 이제 매주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의 당국이라든지 정부 관계자 뭐 당간부들이랑 이제 식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때요? 놀랍게도 다 건배고가 일본 타도예요. 그래 진짜 해요. 따다오르판이라고 해요. 타도 일본. 진짜 따다오르판 일본 타도예요. 이게 깜짝 놀란 게 왜 그러냐면 타도 일본이 중일 전쟁 때 이게 구호였거든요. 일본 제국주의 타도. 맞죠.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제2의 중일 전쟁 시작을 뜻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대요. 그 정도의 결의를 다졌다라는 그렇죠. 얘기겠죠.